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입니다. 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5번째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이 서용원의 주식 바이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은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5강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동안에 저와 함께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오늘 이 지금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겠습니다만 1강부터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 꼭 1강부터 차근차근히 다시 보기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시 보기 방법은요, 밑에 하단 나오고 있는데요.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코드 3258번 입력하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12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중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연말이 되면 굉장히 막년회다 하면서 바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은 그만큼 또 거래량도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내일 오전 장중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정적인 단타 매매법 대공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사이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도 안내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월요일 날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들이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시장을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인 점이라고 본다라면 2,500선을 유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상 근데 미국이랑 한국을 비교해 본다라면 미국은 S&P 500 기준에서는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코스피 지수는 52주 신고가를 갱신한다라고 한다면 2,650선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525포인트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상대적으로 좀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산타랠리에 대해서는 제가 지수 랠리보다는 종목별 흐름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2,500선이 유지해주면서 유지되는 것조차도 상당히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연말 장세가 그래도 10월 달보다 11월 달보다는 나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좋은 전략들을 잡아갈 수 있는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목요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목요일 날 2가지 이슈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FOMC 회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될 겁니다. 우선 FOMC 회의는 미국 시각으로는 수요일 날 결정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목요일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에 금리 동결은 뭐 당연한 듯 하고요. 이제는 금리 인상보다는 언제 인상을 할 것이냐라는 스탠스가 힌트를 줄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최근 동향들을 살펴보면 시장은 이미 내년에 빠르면 1분기 안에 또는 2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거기에 따라 시장을 반영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에 연준 위원들이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스탠스에 비해서는 좀 더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이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이 최근에 상승하는 것을 본다라면 그것을 빌미로 일시적으로 좀 눌렸다가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목요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2023년도 마지막 동시 만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공매도 금지라는 카드를 갑작스럽게 꺼내들면서 공매도 포지셔닝을 청산하는 환매수를 하지 않은 포지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물량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선물 시장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을 통해서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지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흘러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풀려나갈 수 있는 구간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목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은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좁은 박스권에서 2,500선을 위협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스권 장세로 흘러갔다라는 점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조정 국면에서 오히려 좀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은 좀 분할 매수해 나가는 전략, 그리고 지금은 장기 투자 관점보다는 방망이를 짧게 쥐시고 짧게 수익 실현을 해나가는 전략이 더 유효한 흐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오늘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지수는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코스피 지수가 오늘 2,525포인트, 결국에는 121일 이동평균선을 올려놓고 끝나는 모습이 나타나줬지만 분봉의 흐름들을 살펴본다라면 오전장에는 좀 흔들림이 있고 종가로 올라갈수록 조금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죠. 이렇게 흔들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면 홍콩 증시가 장중한 때 2% 가까이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최근 홍콩 지수의 움직임들을 살펴본다라면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우리나라 시장에 문제가 되느냐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최근 불안전 판매이다라는 얘기들과 더불어서 ELS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됐죠. 네, ELS에서 홍콩 H지수에 연동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상품들이 아마도 24년도 연초에 또는 1분기 안에 좀 이 낙아웃, 키코라고 하죠. 낙인 낙아웃이 되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 홍콩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홍콩에서 그 가격대를 터치하게 되면 그 가격대 터치로 인해서 환매도가 나가게 되고 그 환매도가 손실이 확정되면서 같이 상품으로 연동되어 있는 코스피 200 지수 역시 매도가 나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이슈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살펴보실 때 있어서는 홍콩 지수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셔서 홍콩 지수가 어느 선에서 지지를 해주지 못하면 이 점은 다시 한번 좀 시장을 흔들릴 수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단기적이진 않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면에 좀 테마주 장세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정치 테마가 될 수 있겠고요. 또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질병 관련된 테마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공매도 금지 이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이런 굵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테마성 움직임들이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업종이나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언급해 드리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좀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섹터, 결국에는 미디어 컨텐츠와 엔터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최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엔터주들에서도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고 오랜만에 영화업계에서도 1,000만 관객을 기대하는 영화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죠. 바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죠. 서울의 봄 관련된 종목으로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오전 아침에 굿모닝 세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덱스터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덱스터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이 매번 찍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바닥이 왔을 때, 단기적으로 바닥이 왔을 때에 언급을 해드린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나 CF나 뮤직비디오 이런 곳에 들어가는 특수효과를 기술력을 갖고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VFX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 VFX라고 한다라면 뭐 SF 영화라든가 뭐 판타지 영화라든가 이런 곳에서만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은 이제는 비용 절감과 우리가 세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VFX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최근 뭐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은 기생충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이죠. 기생충 같은 경우도 덱스터가 디지털 작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VFX 작업을 참여를 했고요. 이번 서울의 봄 역시 색보정을 통해서 과거의 이 모습을 담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때 덱스터가 참여를 했다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도 부각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주말 사이에 서울의 봄의 관객 수가 700만을 넘어섰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1,000만 관객 달성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화면을 보시면 최근 오늘이죠. 상당히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된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는 하락 추세에 놓여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 하락 추세 국면에서 120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구름대도 뚫고 가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상단에 보이시는 초록색 이동평균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이 장중에는 돌파를 시도했지만 매물대로서 저항대가 작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좀 눌림목이 한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검은색 선인 121선 자리를 이용해서 눌림목 구간이 접어들 수 있고 그런 자리가 오히려 좀 매수 공략 자리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에 1,000만 관객 돌파가 진행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최근 테마주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관심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노펙스 역시 마찬가지죠. 시노펙스도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추가 상승이 나왔듯이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나 YG 플러스 동일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블랙핑크죠. 소속 가수인 블랙핑크가 과연 재계약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뭐 멤버들의 활동들, 개인적 활동들이 굉장히 잦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블랙핑크가 재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BTS 역시 이번에 이제 군대에 대한 입대가 모두가 완료가 되죠. 그거에 대한 공백을 채울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나 YG 플러스가 최근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준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전망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G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라면 YG
엔터테인먼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신다라면 YG 플러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YG 플러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목 자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단기 시세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YG 엔터테인먼트나 YG 플러스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지금 테마 장세를 준비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도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본격적인 보조지표인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화면 보시고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용원의 주식 바이블을 통해서 벌써 여러분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배워봤고 거래량에 대해서도 배워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서용원의 주식 바이블을 통해서 강조해 드리는 부분들은 1강서부터 차근차근히 우리가 중첩해 나가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강에서 배운 것이 2강에 연관성이 없고 1강에서 배운 것이 5강에서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두 종합해봐서 여러분들이 서서히 고수의 길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꼭 권해드리고요. 참여 안내 방법은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검색기도 드리고 있다. 전포착 검색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운 것을 토대로 종목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종목을 우리가 공략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을 토대로 종목을 선별해 줄 수 있는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검색기를 모두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계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 일목균형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정말 중요한 보조지표인 만큼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고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대해서 꼭 시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한번 좀 보면서 실전 종목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래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박스권이라는 거에서 거래량을 어떻게 공략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전 거래량 대비 거래량이 급감하며 주가가 횡보할 때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다시 거래량이 증가할 때 분할 매수로 가담을 하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나올 때는 거래량이 증가할 때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횡보나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할 때 우리가 기회를 잡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면 한미약품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닥 하단, 박스권 하단 자리에 놓여 있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급감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자리를 이용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래량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은 이동평균선들이 수렴되어 있는 자리, 수렴되어 있는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11월 20일 오전 7시에 진행되는 굿머니 7을 통해서 한미약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매수가는 30만 원 이하고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 선. 이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이후에 14%의 수익률이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익이 낮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공략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신대가 이 서영원의 주식 바이블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토대로 이렇게 종목을 선별해 나간다라면 이러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라고 한다라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예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바닥이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들이 수렴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인 121선과 201선을 지지해주는 자리, 그 자리가 뭐다?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에서 30만 원, 33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33만 9,500원까지 상승을 해서 14%의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에 따른 모멘텀이 분명히 있죠. 상승을 시킨 모멘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제가 1강서부터 지금 5강까지 알려드리는 것은 기술적 분석이에요. 즉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셨다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이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추격 매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것을 실전에 여러분들도 적용을 하셔서 매매를 해보신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공략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배워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캔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에 대해서 배웠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배웠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일목균형표라는 것까지 중첩을 시켜서 활용을 한다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주식이 있어서 눈이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목균형표는요.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이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일목균형표가 일단 무엇이냐. 일본에서 개발된 보조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움직임의 5개의 선을 활용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부분이고요. 일목균형표의 특징이라고 본다라면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 지표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파동 이론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거를 잘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학창시절 때 뭐 자격증 공부한다고 해서 1파, 상승 5파, 상승 3파, 하락 4파 이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1파, 2파 이렇게 해서 특징이 있죠. 뭐 1파보다 2파가 더 길다. 뭐 3파 이후에는 어떻다. 하락으로 전환된다. 뭐 이런 부분들 상승 5파, 하락 3파 이렇게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 역시 뭐냐면 파동 이론입니다. 파동 이론.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한 부분들이고요. 한 사이클은 총 8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전체적인 엘리어트 파동은 보통 이제 그 파동 하나하나를 분석한다라고 한다면 경제의 사이클을 확인할 때는 다우 이론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불마켓, 베어마켓, 그래서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해서 다우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우 이론도요. 파동의 개념이에요. 파동의 개념. 하지만 일목균형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시간을 주체로 하고
가격은 2차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라는 기초를 둔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엘리어트 파동이나 다오 이론 같은 경우는 가격과 트렌드, 파동에 대해서 이게 파동인 거죠. 파동에 대해서 중시하는 데 비해서 일목균형표는 시간의 개념을 확인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A라는 종목을 샀어요. 파동이 움직임이 없어요. 횡보를 합니다. 파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엘리어트 파동이나 다오 이론의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그대로 가격을 유지한다고 해서 사람의 심리, 즉 투자에서의 심리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서 샀는데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거를 매도를 하고 교체를 해야 하나? 아니면 곧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게 무슨 개념이요? 시간의 개념입니다. 내가 얼마나 들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개념이 적용이 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의 이런 파동 이론들은 시간의 개념을 관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일목균형표고 시간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암기식으로 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목균형표는 시간의 개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것은 한눈에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구성 요소는요. 5개의 선이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전환선, 두 번째는 기준선, 그리고 후행 스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행 스팬 1하고 선행 스팬 2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선행 스팬 1과 2의 사이클을 이제 영역을 칠하게 되면 구름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선에 의해서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 선행 스팬 1, 2 이렇게 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준선,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1, 2, 그 다음에 후행 스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 후행 스팬을 먼저 넣어놨죠. 왜 그러냐면 선행 스팬 1, 2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할까 합니다. 구름대는. 왜냐하면 정말 일상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분류를 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환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게 약간 이동평균선과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라고 본다라면 과거 9일 동안의 최고가, 과거 9일간의 최저가. 그래서 그거를 더해서 그죠? 나누기 2값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값들을 가져오냐면 9일 이동평균선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비슷할 수 있는데 주가가 횡보를 했을 때는 9일 동안의 최고와 최저값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잘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9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요. 1일부터 9일까지 모든 값들이 존재를 하죠. 그럼 이걸 다 더해서 산술평균을 한 거예요. 근데 이동평균선은 1일부터 9일까지 있는데 그중에 최고가가 여기였고 최저가가 여기였다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2개 더해서 나누기 2값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9일 동안의 파동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만 최고가와 최저가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항상 동일한 선으로 나타난다. 일자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동평균선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였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최저가와 최고가 여기죠. 그러면 이동평균선에서는 여기가 동일하게 일자로 나타나지만 이동평균선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특히나 일목균형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극적인 시세 변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렇게 스케일을 넓게 보여주고 극단적인 흐름들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선은 9일간의 최고가,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 해서 선을 그은 게 전환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26일 동안의 흐름입니다. 26일 동안. 동일하지만
9일이냐 26일이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고가와 최저가의 나누기 값, 즉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간값. 네. 우리가 통계 오류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뭐 평균 임금 뭐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실 때 나는 왜 이렇게 평균보다 월등히 높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일반적으로 낮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더 많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관가하고 있습니까? 고액연봉자들이 위에 엄청나게 머물러 있어서 평균값을 올리게 되고 대부분의 흐름들은 이렇게 밑에 하단에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통계에 오류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중위값이라고 하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위값을 나타내는데 일목균형표의 특징은 중위값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후행스팬은 금일 종가를 26일 전에 기입함으로써 현재 가격과 거의 한 달 전의 가격을 비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선행스팬 1은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전환선 값이죠. 9일이죠. 9일 중간값과 기준선 값이 26일 값입니다. 그것을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값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입니다. 근데 이 수치를 26일 후에 기입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캔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 선이 이제 결정이 됐죠. 최고가 최저값을 하고 9일의 최고값 최저값을 결정을 해서 중간값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선이 뭐 요렇게 나와 있다라면 뭐 전환선은 요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중간의 선이 선행스팬 1인데 이것을 그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6일 앞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려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과거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가가 여기에 저항이나 지지로 작용할 때 우리가 좀 더 보기 쉽게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 스팬과 후행 스팬을 볼 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목균형표의 캔들을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이 주황색 선으로 보이는 것이 선행 스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 선이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선이구나. 그럼 앞으로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간값을 앞으로 그려놓은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앞과 뒤를 우리가 이게 후행 스팬이죠. 뒤를 봄으로써 현재 가격이 어느 자리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자리가 과연 과열 자리냐 아니면은 침체 자리냐라는 것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일목균형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일목균형표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선행 스팬은 그중에서 전환선 값과 기준선 값의 중간값을 26일 후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행 스팬 2는요. 약간 다릅니다. 과거 52일 동안의 최고값과 최저값의 중간값이에요. 그리고 이 수치를 26일 후에 기입을 한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전환선과 기준선 9일 값, 26일 값, 이거는 52일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26일 이후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수치를 26일 후에 기입함으로써 이렇게 구름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이 선행 스팬 2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평균, 장기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 스팬 1과 2가 서로 맞닿아 있는 자리. 왜냐하면 26일을 동일하게 앞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그 간격을 빗금을 친 거죠. 색을 채워놓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 구름을 형성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구름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빨갛게 나타나는 구름대는 양운, 파랗게 나타나는 것은 음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운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우리 그랬죠. 선행 스팬은 9일과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이었잖아요.
선행스팬은 50 며칠이었어요? 52일선이었나요? 56일선이었나요? 몇이었어요? 여기서 52일선이었죠. 그죠? 52일선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사이에 생기는 갭을 구름대다. 그래서 구름대는 양운과 음운이 존재를 하고 이것을 보통 매물대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 상에서는 모든 것을 활용을 하면 좋은데 가장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특징은 무엇이다? 시간. 9일, 26일, 그 다음에 52일간의 시간. 그리고 그것을 뒤로 해놓은 것이 후행 스팬, 26일 뒤가 후행 스팬, 26일 앞으로 해놓은 것들을 선행 스팬이라고 분류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를 활용을 할 때는 이거를 굳이 막 알 필요라기보다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앞에의 강의들도 다시 보실 수 있고 검색기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셔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또는 QR코드, 밑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고 검색기, 점포착 검색기도 드립니다. 한국파마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잡아서 거의 상한가까지 상승세가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통해서 그동안에 배워왔던 거, 예를 들어서 뭐 122동 평균선을 장대 항목이 뚫고 가는 시세가 나오는데 눌림목이 형성이 된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착기로 검색식으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매매하시는데 쉽게 잡아오실 수 있고 그 종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강부터 지금 5강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따라오고 계신다라면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번에 알아차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 오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장중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안정적인 단타 매매법 대공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온 것을 가지고 실전에서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종목도 한번 선별을 해볼 예정입니다. 시장이 뒷받침되면 큰 수익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랄 텐데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니까 중간중간에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너무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하나하나 보면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전환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행선과 후행 스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잠시 화면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1, 2 그리고 후행 스팬에 대해서 보는데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기선이라고 보는 전환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전환선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동평균선과 다르게 단기 추세 전환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변화가 거의 없죠. 하지만 9일이라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저점과 고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최근에 움직였던 요 횡보 구간에 대한 시세를 반영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선을 활용한다라면 단기 추세 시점의 전환점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단기 매매를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돌파와 이탈 이런 거를 통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습니다. 보통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의 뭐 골든 크로스 또는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일목균형표는 캔들이 전환선을 뚫고 가느냐, 기준선을 뚫고 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 중에 하나인 것이 기준선입니다. 제가 이동평균선을 말씀드릴 때도 120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중요도를 굉장히 강조해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중에서도 특히나 이동평균선끼리의 골든크로스보다도 이 장기 이동평균선, 즉 이 두 장기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뚫고 지나가는 자리, 그게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랜빌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랜빌의 법칙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목균형표에서는요. 기준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 저항을 확인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중기적인 추세의 파악에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횡보하는 국면에서 힘의 응집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기준선은 횡보라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막 움직이죠.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지만 기준선의 변화는 없죠. 그런 자리에서는 여전히 추세가 이탈하고 뭐 바닥을 깼다라기보다도 횡보 구간이구나. 아직까지는 이 힘이 버텨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결국엔 이 구간이 지나고 나니까 상승세가 다시 한번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차트의 흐름들에서도 보시면 기준선을 뚫고 가는 캔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맥점 자리로 작용을 한다. 전환선보다 활용도가 훨씬 높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캔들의 기준선 돌파, 저항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또는 지지 저항을 확인한다. 여기서 이탈이 나오니까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떨어지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에서도 지지 저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중심 가격에 대해서. 중심 가격을 만들어 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것도 파악을 하고요. 기준선까지 적용을 해서 강력한 지지가 확인된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는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세요라고 드리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이런 자리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래요? 힘이 응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발산되고 난 다음에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응집이 되어 있다. 힘이 응집이 되어 있다. 그것이 과연 상승 힘이냐 하락 힘이냐. 이거 여기서는 뭘 파악할 수 있어요? 이제 모멘텀을 파악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떤가, 뉴스가 어떤가. 그런데 자리가 정말 좋아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나타나주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지가 하는 역할, 이런 자리들. 그래서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 11월 20일자에 제가 한미약품과 함께 더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종목으로 선정한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예요. 제주반도체. 이 이후로 128%의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모멘텀은 좋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죠. 근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특히나 5G나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요새
상당히 좋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줬느냐가 중요하겠죠. 너무 복잡하죠, 화면이. 제가 이 언급을 해드렸던, 추천을 해드렸던 11월 20일자가 언제냐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인데 제가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22동 평균선과 201선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발견이 됐고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뭐에 적용이 돼요? 그랜빌의 법칙. 그죠? 그랜빌의 법칙에 적용이 되고 이 뚫고 가는 흐름들 속에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빨간색으로 지나가는 선이 기준선입니다. 그죠? 기준선을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최저점과 고점의 중심 가격을 종가 기준에서 기준선으로 형성되는 모습들까지 함께 맞물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선 돌파 후 지지를 해주고 박스권 돌파 후 지지대가 형성돼주고 거래량이 폭등한 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눌림목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매수 맥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1강서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을 적용을 한다라면 이런 자리에 대한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그 이후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지금 이 차트 화면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본격적인 대시세가 발생을 하면서 상승세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128%의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나가셔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실전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종목 선별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보시고 주제가 뭐냐? 안정적인 단타 매매법을 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만약에 모멘텀이 약했어요. 그러면은 기술적인 흐름들은 이탈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에 대한 손절가를 하고 나오면 보통 4에서 마이너스 5% 손절가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수익이 나온다라면 128%의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계좌 관리로서도 충분히 모멘텀이 나온다라는, 수익이 잘 나오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거고요. 내일 온라인 공개방송 참여는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꼭 들어와 보시고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입력하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거나 또는 밑에 하단 QR코드를 스캔하셔서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후행 스팬이죠. 후행 스팬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 겁니다. 활용도가 높지는 않지만 현재 추세의 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후행 스팬 같은 경우는 26일 뒤로 그냥 주가의 흐름들을 미루어 놓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과거의 흐름들과 매물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것을 보는 거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후행 스팬이 여기죠.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올라오는 자리. 이런 자리가 상승 변곡점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후행 스팬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주가도 하락하는 국면. 왜냐하면 여기가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세, 즉 이 매물을 깼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매물. 즉 우리가 후행 스팬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어떤 구간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갈 때 후행 스팬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 저항을 배웠죠. 3강에서 지지선, 저항선, 저항선을 뚫고 지지받는 자리. 이런 자리가 후행 스팬도 같이 솟아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후행 스팬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후행 스팬이다. 그래서 후행 스팬만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전환선과 기준선을 접목하셔서 활용을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 이렇게 깨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런 국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파동의 개념과 시간적 개념을 적용해서 주가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일목균형표고 단기 전환선, 중기 기준선 파악 후 후행 스팬을 활용한다. 요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와 저항, 돌파 이탈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선행 스팬 원투와 구름대,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얼마나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 서영원의 주식 바이블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